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13.4도, 포항이 14.5도, 구미 12.5도, 안동 11.7도 등을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18도, 안동이 17도, 포항이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중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3도 등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려 후기에 일현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한국 고대사 양대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본만 전해지고 목판 자체는 남아있지 않아서 경상북도가 이 삼국유사 목판을 복각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군위군 고로면의 인각사, 고려 후기, 이곳에서 일현 스님이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종류의 인쇄본만 전해지고 목판 자체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지역 문화의 상징물로서의 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의 그 문화, 그리고 이 지역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삼국유사에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목판으로 복원합니다. 목판 앞뒤 양면 기준으로 110장씩 3세트를 복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진위원회와 7개 분야의 자문위원회, 도감소를 설치해 판본조사에 우선 나서고 목판 복각 사업, 각종 학술 대회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목판 복각의 역사문화적 이의도 규명하고 판각 시연과 체험, 전시 등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복원 사업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우리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는 역사적인 큰 과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대 역사를 비롯해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 등이 풍부하게 수록된 삼국유사 복원을 통해 기록문화의 유산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청송 성덕댐 용수로 안동 기란천 물을 끌어쓰려는 데 대해서 안동시 의회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 성덕댐의 용수를 안동 기란천에서 끌어쓰는 데에 대해 안동시의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성덕댐 치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겁니다. 8년 넘게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안동시로부터 기란천 송사리 일원에 치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시의회가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기란천은 안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자연 하천이므로 애지중지 보존하여 자자손손 대물림을 해야 하기에 기란천 치수는 필사즉석의 각오로 반대합니다. 반대 결의안과 함께 별도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공방을 벌리.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취수 예정지인 안동시 기란면 송사리를 포함해 인근 임하면 주민과도 합의 절차를 완료했다며 예정대로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민원도 해결해갖고서는 공사에 착공해라 하고 조건을 달아주셨거든요. 안동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계속 그 지역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10월 초에 완료를 했어요. 공사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취수위원회 구성도 약속하고 있지만 안동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빌려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있는 개인에게 빌려준 폐교 134개 가운데 8개가 임대료가 밀렸고 대구에서는 빌려준 7개 학교 가운데 1개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린 임대료는 경북에 8,400만 원, 대구가 1,100만 원입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폐교된 학교 660개 가운데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49개고 대구는 28개 가운데 1개 학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구미시는 어제 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서 국방 전문가와 방산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할 예정인 국방신뢰성센터는 군수품 성능 기능과 환경시험 등을 수행하는 평가 전문기관입니다. 구미시는 지리적으로 구미의 국방전자와 영천의 항공정비, 안강의 탄약, 창원의 화기, 거제의 함정 등 국방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외에 대전시가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내년 3월 이전에 입지 선정이 결정됩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반기 성매매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86건을 적발해서 업주와 종업원 등 10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8곳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이나 폐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건물주에도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반복될 경우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주택가 성매매업소의 영업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이달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3으로 지난달 71에 비해서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 등 모든 부문에서 11월 전망을 전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0월 중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1위를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경쟁 심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 상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기 병원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정시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모두 45차례에 걸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범행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개막한 제12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가 오늘 밤 8시 대구오페라소에서 열리는 폐막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작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라트라비아타와 마술피리 등 모두 5개 메인 공연을 선보여 일부 공연은 좌석이 동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막 콘서트는 메인 작품들의 주요 곡들을 엄선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오페라 대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별난물건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연주하는 티셔츠와 강아지용 우산, 귀차니스트 안경 등 200여 가지의 다채로운 물건이 전시되고 공으로 만들어낸 예술 롤링볼 아트전도 열립니다. 대구과학관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생활 속의 창의적 발명품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원리를 익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산 토종 뮤지컬 투란도트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이번 상하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후 처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중국 동관을 시작으로 항주, 닝보를 거쳐 상하이에서 3번째 중국 공연을 하는 것이어서 투란도트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5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오늘과 오는 8일 그리고 10일에 걸쳐 강변축구장에서 열립니다. 대구의 중등부 24개 팀, 고등부 24개 팀에서 860여 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제17회 유소년 생활체육축구대회 역시 오늘 하루 강변축구장에서 열리는데 대구 유소년 축구팀 12곳이 참가할 예정입니다.